안녕하세요. 저는 HTML5 웹소켓으로 폰게임 만들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게 된 아이폰 팩토리의 민영기입니다. 네,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참 밖에 나돌아다니기 좋지는 날씨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유익한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선 웹게임이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뒤에 오늘 구현할 게임인 퐁이 어떤 게임이고 퐁을 멀티플레이 게임으로 만들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후, 이 점들을 고려해서 실제 게임을 만들 때는 어떤 기술을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순서로 이번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의 주제는 HTML5 웹소켓으로 게임을 만들자 하니까 결국 웹게임을 만들자는 이야기지요. 네, 게임이 과거에는 어땠고, 과거의 한계는 어땠고,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웹게임 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최근 웹게임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는 게임이지만 사실상 웹페이지와 다름이 없는, 굉장히 화면 업데이트도 없고 정적인 그런 게임이나, 혹은 콘그리게이트 같은 데서 유행했었던 게임 자체는 간단하고 작고 아기자기하지만 어쨌건 내용이나 컨텐츠 자체는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플래시 게임. 네, 아마 주된 이미지는 이렇게 두 개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옛날 옛적 웹게임은 웹게임 중 말씀드렸던 정적인 게임, 웹페이지 비슷한 게임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제 생각으로는 구현 방식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정적인 웹게임은 사실상 정말로 모든 로직을 서버에서 담당했는데요. 여기서 모든 로직이라 함은 사용자 데이터 저장이라던가 메시지 전달 같은 흔히 게임 서버가 할 것 같은 일뿐이 아니라, 렌더링까지, 웹게임에서 화면에 보이는 건 HTML이죠. HTML 생성까지를 서버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정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당연히 이런 방식에서는 서버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화면 업데이트를 하려면 HTML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면 업데이트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네, 그리고 부가적으로 생긴 효과는 유저 간의 상호 액션, 다른 유저가 내 나라에 쳐들어왔다라는 것도 상태 변경을 유발하기 때문에 웹게임을 하고 있는 다른 유저에 전파하려면 서버가 HTML을 만들어서 유저한테 보내줘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추가 부하가 가해지기 때문에 이 게임이 정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외의 플래시 게임은 나는 이렇게 정적인 게임 만들기 싫다, 웹에서 하지만 네이티브처럼 정말 동적인 게임 만들고 싶다고 하는 경우는 웹을 포기하고 어도브 플래시 같은 별도의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게임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 웹게임이 양분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호환성 등 이슈가 있어서 사실상 사정되어 가는 기술에 가깝고요. 네, 그렇다고 지금 다시 서버 사이드 기술, 정적인 기술로 웹게임을 만들기에는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으로 등이 높아진 유저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기에 한때 세태기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꽤 많이 변했는데요. 네, 이것은 올해 나온 뉴스 중에 눈에 띄는 뉴스 두 개를 캡처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두 중견 개발사에서 HTML5로 MMORPG를 개발하고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카카오톡에서 스낵 게임 대전 세션을 위해서 기술을 연구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네, 스낵이 어떤 건 서비스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터치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게임들을 모아서 카카오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걸 스낵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보통 HTML5로 만들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은 HTML5로도 MMORPG를 만들 수 있다. 네, MMORPG를 하면 유저 간 상호작용의 빈도나 화면 업데이트의 빈도에서 어떤 장르에도 뒤지지 않는 게임이지요. 네, 그리고 HTML5로도 MMORPG는 좀 다른 의미로 동기화가 빡센 대전 게임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웹이라는 아키텍처를 아시는 분은 이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웹이라는 아키텍처가 저렇게 동적인 유저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화면 업데이트가 잦은 게임을 만드는데 그렇게 적합한 아키텍처는 아닙니다. 문제를 간략하게 짚어보자면, 우선 웹에서 사용하는 주된 통신 프로토콜은 HTTP 문제가 있는데요. HTTP는 기본적으로 요청 응답이 반복되는 프로토콜로서 항상 전이중 통신, 클라이언트가 서버가 서로 동시에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쏘는 방식의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네, 멀티플레이를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는 자기 이벤트를 되도록 빨리 서버나 다른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해야 하고, 반대로 서버는 상태 변경이 일어났을 때 최대한 빨리 클라이언트로 요청을 보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HTTP는
리퀘스트 리스폰스 요청 응답 형태의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요청이 없이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멀티플레이 게임에서 상당히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웹으로 멀티플레이 게임을 만들 때 생각나는 다른 단점 중에 하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렌더링에 사용되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의 한계인데요. 네. HTML은 기본적으로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마크업 랭귀지는 문서의 구조를 기술하는 랭귀지이지 화면에 나를 어떻게 표시해라라고 기술하는 랭귀지가 아닙니다. 뭐 크기나 색상 등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표시해줘라고 가이드를 줄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나를 이렇게 그려줘라고 지정하기에는 적합한 기술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HTTP에서 웹에서 리프레시 없이 화면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바스크립트로 DOM을 조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DOM은 HTML을 자바스크립트로서 동적으로 조작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DOM도 위치를 변경하거나 뭐 화면을 보이거나 끄거나 할 수는 있지만 보통 멀티플레이 게임에서는 화면에서 정말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움직이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는데 이런 정말 동적인 엘리멘트를 웹페이지에 표현하기에는 DOM도 성능이나 밑에 인터페이스 면에서 그렇게 적합한 기술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앞선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실제로 HTML5로 실시간 멀티플레이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만큼 웹기술이 발전했다는 뜻이겠죠. 네, 보통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기술 분야에서 맞는 말은 백문이 불여일작.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만들어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시간 멀티플레이 게임을 웹으로 만들어보기로 했고요. 만들어보면서 생각한 조건은 우선 웹게임이니까 브라우저에서 플레이가 가능해야 하고 이거 다른 기술을 쓰지 않고 순수 웹기술만 사용하며 유저 간 실시간 동기화가 지원되는 게임을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검증용이기 때문에 되도록 게임은 간단한 게임을 골라서 만들자라는 조건으로 어떤 게임을 만들지를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선정한 게임이 퐁이고요. 네. 이 퐁이 어떤 게임인지 그리고 이 퐁을 멀티플레이로 만들려면 어떤 부분을 동기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퐁 워낙 유명한 게임이라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네, 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퐁은 콘솔이라기보다는 게임기라는 표현이 맞겠군요. 네, 콘솔 게임이고요. 네, 정말 보시다시피 정말로 오래된 게임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만큼 게임도 간단하고 그리고 게임 자체가 대전을 기반으로 설계된 게임이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에는 적합한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퐁은 이전 저희 데브 때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유는 비슷했습니다. 게임이 간단하고 어쨌건 대전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 동기화 게임 이제로서는 적합하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저희 데브 때 이에 퐁이 등판하게 되었습니다. 네, 퐁에 대해 잠깐만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972년 거의 50년 전이군요. 아타리에서 개발한 게임이고요. 최초로 상업적으로 성공한 게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네, 게임의 규칙 자체는 바로 뒤에 화면을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간단하고요. 탁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게임 화면은 이렇습니다. 네, 상단에 숫자 0과 1이 각 플레이 점수를 나타내고요. 네, 가운데 점선 오른쪽에 있는 점이 공이고 이 공은 화면 위아래에 부딪히거나 좌우에 보이는 약간 긴 막대기에 부딪히면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갑니다. 그리고 좌우 막대기들은 플레이어가 조작할 수 있는 블록으로서 플레이어는 이 블록을 위아래로 조작해서 공을 튕겨내는 식으로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규칙은 내 쪽 뒤로 공이 빠지면 상대가 이기는 겁니다. 한 라운드를 따는 거고요. 상대가 점수를 1점을 따게 되고 당연히 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블록을 위아래로 조작해서 공을 상대방 쪽으로 튕겨 보내야 됩니다. 내 뒤로 빠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정한 점수를 먼저 얻는 쪽이 승리하는 아주 단순한 구조의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퐁을 멀티플레이로 만들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기화해야 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쪽은 이 게임의 상태입니다. 게임이 시작했다, 끝났다, 현재 점수는 몇 점이다 등등. 네, 하지만 이쪽은 분명히 동기화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게임성에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죠. 네, 결과창이 0.5초 늦게 뜬다고 게임성이 정말 크게 떨어진다. 네,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불평하는 유저는 흔치 않을 테니까요. 네, 생각에 폰 게임 중 게임성에 영향을 주면서 동기화가 필요한 부분은 블록의 위치, 공의 위치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동기화할 것이냐? 네, 우선 블록의 위치는 일정 주기마다 자신의 블록의 위치를 상대에게 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블록은
플레이어가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리 엔진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던가 예측을 한다던가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플레이별로 위치 그려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고요. 네, 뭐 굳이 기교를 부린다면 블록에 순간 이동하지 않도록 일정 주기마다 메시지 블록 위치를 동기화하기 때문에 순간 이동하지 않도록 뭐 애니메이션 등을 이용해서 눈가림을 해준다 정도의 기호를 부릴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일정 주기마다 자신의 블록 위치를 상대에게 보낸다. 움직였을 경우에 그 기존은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공의 위치. 네, 공의 위치는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좀 상반됩니다만 동기화하지 않겠습니다. 네. 방향 변경 이벤트만 동기화할 거고요. 이 방향 변경 이벤트도 위아래 벽에 부딪히는 경우는 동기화하지 않고 공의 움직임은 물리 엔진을 통해서 시뮬레이션만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과 블록의 위치 외에 하나를 더 동기화할 건데요. 블록과 공이 충돌한 순간의 블록의 위치와 공의 위치를 동기화할 예정입니다. 네, 자신의 위치에서 블록과 공이 자신의 블록과 충돌했을 때 지금 내 블록의 위치는 어디였고 충돌했을 때 공의 위치는 어디였다라는 걸 상대에게 보내면 상대방은 자신이 업데이트하고 있었던 내 블록의 위치를 블록과 공의 위치를 응답 받은 대로 강제로 업데이트하고 그 뒤로 다시 물리 엔진을 통해서 공의 위치를 시뮬레이션하는 식으로 동기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유는 세상에 빛보다 빠른 물건은 없기 때문인데요. 네, 저희가 아무리 네트워크로 동기화를 정교하게 맞춰도 빛보다 빠른 물건은 없기 때문에 결국 양쪽 플레이어가 보는 화면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걸 어떻게 잘 눈속임하느냐가 멀티플레이 게임을 잘 만드냐와 연관이 되고요. 이 눈속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양쪽의 상태를 동기화를 해줘야 합니다. 좀 더 명확하게. 오차가 너무 커지면 내 게임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블록을 움직여서 공을 막았는데 상대방 화면에서는 내가 내 블록이 아직 그 위치까지 못 가서 공이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나와 상대방의 위치가 게임 점수가 다르다. 이쯤 되면 이미 멀티플레이어 게임으로서는 동작을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네, 이번에는 이 동기화의 기점으로서 블록과 공이 충돌하는 이벤트를 동기화의 기준으로 삼고 구현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무엇을 동기화할지가 정해졌으니 다음에는 어떤 네트워크 기술을 써서 이것들을 동기화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결정할 것은 네트워크 게임 결정할 것은 통신을 토폴로지 어떤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통신하느냐, 어떤 구조로 통신하느냐를 결정해야겠지요. 이런 류의 대전 게임에서 흔히 사용하는 아키텍처는 P2P, 피어-투-피어, 클라이언트들끼리 직접 통신한다. 혹은 서버가 중간에 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두 가지 구조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흔히 쓰는 쪽은 P2P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하지만 웹상에서는 사실상 답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유는 요새는 웹으로 현금 거래까지 가능한 세상이 됐죠. 네, 그만큼 브라우저에 요구되는 보안적 요구사항이 높은데요. 네, 그 보안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스펙 중에 하나로 웹에서의 모든 통신은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다른 페이지를 이동하고 싶다고 하면 링크를 클릭하면 웹 브라우저에서 알아서 요청을 보내주고 정 페이지 표시 중에 다른 정보를 받고 싶다고 하면 웹에서 노출하는 XML, HTTP, REST라는 API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웹에서 노출하는 API를 통해서만 통신이 이루어지고요. TCP 및 IP 등 그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의 통신 기능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웹에서 웹브라우저에서는 다른 브라우저로서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P2P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사실 답이 없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선택하는 것 외엔.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스트리밍 등을 위해서 브라우저들끼리 P2P 스트리밍 등을 위해서 브라우저 간 통신을 지원하는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네, 저희가 만들 것은 게임이지 동영상 스트리밍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토폴로지가 결정되었으니 다음에는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동기화를 할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퐁을 위해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결정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되느냐? 뭐 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실시간 대전 게임을 만들 때 고려되는 요소와 비슷한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풀리플렉스 항상 필요할 때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야 하고 그리고 실시간 멀티플레이 게임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송이 빠르고 프로토콜이 가벼워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웹게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한 기술을 골라야만 합니다. 네, 문제는 시작부에 말씀드린 대로 웹에서 주로 사용하는 HTTP 프로토콜이
이 요소를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네, 위키피디아에서 발췌한 문장인데요. 네, HTTP는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에서 리퀘스트 리스폰스 모델 형태로 동작한다. 이 말은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이 없으면 클라이언트 쪽에 브라우저 쪽에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스펙상 애초에 스펙에 HTTP는 서버 푸시를 보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 HTTP가 그렇다면 HTTP2라는 신규 프로토콜이 나왔던데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네, HTTP2는 웹이 고도화되면서 그동안 발견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제안된 HTTP 신규 표준이고요. 네, 주로 집중하고 있는 쪽은 속도 향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드리자면 HOA 블로킹인데 HTTP 커넥션에서 먼저 보낸 요청이 서버에서 처리되기 전에는 다음 요청을 처리할 수 없다는 아키텍처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성능에 심각한 문제를 준다는 요청이 많아서 하나의 HTTP 커넥션 안에서 여러 개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스트림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던가 모든 HTTP 요청에 항상 포함되는 헤더를 압축해서 사용되는 밴드위스를 줄인다던가 하는 퍼포먼스 개선에 중점을 둔 신규 프로토콜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는 신규 기능 중에 푸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찾고 있는 푸시라는 비슷한 단어의 기능이 있으나 HTTP2의 푸시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기능과는 조금 다릅니다. HTTP2의 푸시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하지 않은 리소스, 그러니까 파일이나 이미지를 브라우저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이고 서버가 필요할 때 메시지를 클라이언트 요청 없이도 클라이언트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은 서버가 필요할 때 클라이언트로 게임의 상태 변경이나 다른 유저로부터의 메시지 등을 필요할 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HTTP2의 푸시는 저희가 찾고 있는 푸시 기능이 아닙니다. 자, 웹에서 주로 사용하는 HTTP 프로토콜에서 푸시를 지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웹에서 게임이 아니더라도 푸시 비슷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서비스들은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채팅 서비스 같은 것이 되겠네요. 채팅이 성립하려면 상대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을 때 내가 아무 동작을 하지 않아도 내 화면에 그 메시지가 표시되어야 되죠. 그 말은 서버가 내가 딱히 요청을 보내는 것 같지 않아도 상대방이 보낸 채팅 메시지를 나한테 전달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웹으로 어떻게 구해냈느냐? 웹에서는 어떻게 서버 사이드 푸시를 사용하고 있느냐? 네, 아마 웹에서 서버 사이드 푸시를 사용했을 때 가장 오래된 기술은 다시 한번 플래시 아이콘이 등장했는데 웹을 포기하고 답이 없으면 여러분 포기하고 다른 기술을 쓴다 할 겁니다. 어도브 플래시 같은 경우는 TCP 소켓을 직접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코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따라서 서버 사이드 푸시 구현도 문제가 없었지만 제이모 CEO께서 나는 플래시가 싫다라고 극딜을 하시면서 사실상 플래시는 사장된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쪽은 좀 농담의 성격에 가깝고 그 전부터 웹에서의 플러그인 방식은 보안 혹은 호환성 문제로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 제이모 CEO님께서 플래시를 몰아냈다라기보다는 마무리 일격을 가했다라는 말이 적당할 것 같군요. 네, 여튼 그래서 웹에서의 플러그인 기술은 사실상 사장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기에 지금 저희가 택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어도브사에서는 플래시에 대한 지원을 2020년 이후에는 종료하겠다라고 작년에 발표하기도 했고요. 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받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저도 못 쓴다면 실제 서버 사이드 푸시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었느냐? 네, HTTP 서버 푸시를 보낼 수 없는 이유가 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못 받으면 클라이언트로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라는 거라면 클라이언트나 브라우저에서 항상 서버로 요청을 보내준 상태면 될 거 아니냐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이 이 롱폴링이고요. 시나리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이 없더라도 서버에 뭔가 요청을 보내면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보낼 요청이 생길 때까지 응답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가 보낼 메시지가 생기면 먼저 받은 요청에 대한 응답 형태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사이드로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다시 다음 메시지를 받기 위해 서버로 뭔가 요청을 보내는 이 과정을 반복해서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것이 롱폴링이라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페이스북 채팅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구현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 웹에서 널리 사용되던 기술이지만 게임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생각나는 쪽은 통신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내가 브라우저 사이드에서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그냥 서버가 보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미 한 번의 통신이 추가로 발생하지요.
네, 그리고 이쪽은 엄밀히 말하면 양방향 통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버가 원할 때 브라우저로 메시지를 보낼 수 없거든요. 일단 서버가 한번 브라우저나 클라이언트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다음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서버는 보낼 메시지가 있어도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구조상 다른 문제도 하나 있는데요. 네, 클라이언트는 서버로 딱히 요청을 보낼 일이 없어도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뭔가 요청을 보내놔야 되기 때문에 네,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채널 그리고 내가 서버로 요청을 보내는 채널 두 개를 동시에 유지해야 합니다. 네,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게임에서 쓰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기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면 뭐 답이 없느냐 하지만 네, 실제로 말씀드렸다시피 웹에서 실시간 멀티플레이팅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답이 있겠죠. 네, 그래서 찾은 기술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웹소켓은 네, 웹에서 전이정도 풀디플렉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 제안된 규약이고요. 통신 프로토콜은 TCP를 이용하고 통신 프로토콜 HTTP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메일로드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네, 그리고 HTTP에 HTTPS가 있듯이 웹소켓도 TLS를 이용한 통신 암호화를 지원합니다. 네, HTTPS가 뭐 우리나라는 액티브엑스의 마우스에 갇혀서 뭐 금융거래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실제 현금거래 등에도 사용되는 이만큼 보안성은 보장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웹소켓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네, 조금 전에 웹소켓에서 HTTP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말하면 사용하긴 합니다. 처음 연결을 맺을 때 웹소켓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클라이언트는 서버와 HTTP 연결을 맺고 나는 지금부터 이 연결을 그러니까 HTTP는 TCP에서 들어가는 프로토콜이니까 지금 HTTP 통신에 사용되는 TCP 연결을 통해서 너랑 웹소켓 프로토콜로 통신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보내면 서버에서는 웹소켓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경우엔 그래 이제부터 너랑 나는 이 TCP 커넥션으로 위에서 웹소켓 프로토콜 통신할 거다라고 OK 요청을 보내거나 나는 이 요청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응답을 보내게 되고요. 만약 서버에서 이제부터 너랑 나랑 웹소켓 통신을 하겠다라고 응답을 보내면 그 뒤부터 이 TCP 커넥션 상에서는 HTTP가 아닌 웹소켓이라는 전용의 프로토콜로 통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웹소켓 프로토콜은 네, 우선 드렸다시피 TCP를 이용하고 TCP 위에 있지만 UDP처럼 데이터그램 기반 전용의 프로토콜이고요. 이 말은 웹소켓에 보낼 수 있는 것은 TCP처럼 바이너리 스트림이 아니라 딱 떨어지는 메시지라는 뜻이 됩니다. 일종의 데이터그램. 예. 텍스트, 바이너리 모두 전송이 가능하고 각 메시지는 둘 이상의 프레임으로 나뉘어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프레임마다 웹소켓 전용의 헤더가 붙고요. 이 헤더에는 뭐 지금 이거는 텍스트 데이터다, 바이너리 데이터다라는 추가 데이터와 뭐 지금 전달할 데이터의 길이는 얼마다라는 TCP 소켓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들 익숙할 듯한 헤더들이 붙고요. 그리고 이론상 프레임의 최대 길이는 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만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건 말 그대로 이론상이고 실제 폰에 봤을 때는 대략 한 10메가 정도가 넘어가면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웹소켓을 사용할 때 추가 오버헤드는 얼마가 걸리느냐? 네, 조금 전에 프로토콜 설명드린 것처럼 각 프레임마다 붙는 헤더 외에 더 추가로 들어가는 오버헤드는 없습니다. 네, 웹소켓의 프레임에 붙는 헤더는 전송할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크기가 달라집니다. 네, 구체적인 크기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요. 최소 2바이트부터 최대 12바이트까지 되겠습니다. 네, 뭐 참고로 서버에서 서버로 보낼 때 서버가 보낼 때 헤더 사이즈가 다른 이유는 서버로 가는 메시지는 모두 마스킹이 필요하고 그 마스킹 비트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뭐 여튼 어느 쪽이건 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추가 보안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 TLS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실 경우엔 뭐 당연하겠지만 TLS 레코드가 추가로 붙음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쪽은 뭐 실제 구현상의 문제인데 보통 TCP는 뭐 소켓 옵션에 따라 달라지지만 작은 메시지를 여러 개 보낼 때 하나의 TCP 세그먼트에 몰아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제가 테스트해본 바로는 뭐 윈도우즈, 맥 그리고 크롬, 뭐 파이어폭스 할 것 없이 한 10바이트, 12바이트 정도의 메시지를 보낼 경우에도 TCP 세그먼트가 생성되는 경우가 보였습니다. 이쪽은 웹소켓 프로토콜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고 브라우저 구현에 따른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요. 네. 실제 사용하실 때는 작은 메시지를 너무 여러 번 보내면 생각 예상보다 부하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 브라우저에서 웹소켓을 사용할 때 노출되는 API들입니다. 네, 참 성의
쉽다고 생각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정말 API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네, 간단한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웹소켓을 연결할 때는 웹소켓 생성자에 연결할 서버의 주소를 전달하시면 되고요. 메시지를 보낼 때는 send라는 API에 보내실 메시지를 전달하시면 되고 이 웹소켓에서 나올 수 있는 이벤트는 연결됐다, 메시지를 받았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닫혔다, 뭔가 에러가 발생해서 소켓 연결이 꼬였다. 이런 4개밖에 없습니다. 뭐 이쪽은 더 설명드리고 싶어도 드릴 내용이 없겠군요. 네, 그럼 웹소켓은 어떤 브라우저에 쓸 수 있느냐? 네, 보시다시피 현존하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베디드 같은 환경에서는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 외에는 뭐 엣지, 파이어폭스, 크롬 등 사실상 생성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오페라 미니 같은 경우는 구조가 좀 특이해서 여기서 설명드릴 주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브라우저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웹에서의 실시간 통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근데 웹소켓보다는 오히려 이쪽을 많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소켓.io, 네, 소켓.io라고 이거는 칭하겠습니다. 기술인데요. 이쪽은 예전에 웹소켓이 없던 시절부터 혹은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실시간 통신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이고요. 처음에는 자바스크립트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만 나름 유용하다고 생각이 됐는지 C++이나 자바 등 다른 언어로 포팅된 구현체들도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웹소켓과 엄밀히 말하면 같은 레이어는 아닌 게 웹소켓은 소켓.io가 사용하는 통신 기술 중 하나입니다. 네, 웹소켓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던가 아니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롱폴링을 이용해서 실시간 통신을 구현하던가 그 외에는 아이프레임이라는 지금은 좀 지나갔지만 아이프레임이라는 작은 엘리먼트를 숨겨서 통신을 하던가 혹은 플래시 소켓까지 활용하던가 네, 요는 현재 쓸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찾아서 뭐 웹소켓이나 롱폴링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라도 어떻게든 웹에서 실시간 통신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것이 소켓.io가 제공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켓.io는 이를 위해서 당연히 웹소켓과 롱폴링을 쓰는데 프로토콜이 같을 수는 없겠죠. 독자적인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웹소켓 서버 클라이언트와는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모두 소켓.io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건 웹상에서 만드는 프레임워크이지만 URL 엔드포인트 같은 스키마를 설계하는 것도 독자적인 룰로 설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웹서버의 구조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켓.io 웹소켓 중 어떤 것을 쓸 것이냐 양쪽을 비교해 보면 물론 소켓.io는 말씀드린 대로 웹소켓을 이용해서 통신할 수 있습니다만 별도의 프로토콜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오버헤드는 일단 별도의 헤더가 존재하고 그리고 처음에 소켓.io를 이용해서 연결을 맺을 때 소켓.io끼리 클라이언트와 서버끼리 뭐 필요한 설정 등을 주고받는 일종의 핸드쉐이크 과정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네, 이 화면은 메시지라는 문자열을 소켓.io와 웹소켓을 이용해서 서버에서 브라우저로 보냈을 때 브라우저 쪽에서 통신 내역을 캡처하는 화면입니다. 소켓.io 쪽은 일단 HTTP 요청이 많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소켓.io가 브라우저에 인베디드된 라이브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socket.io.js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한번 받는 요청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메시지를 보낼 때 웹소켓 프로토콜을 3번 왔다 갔다 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중 첫 번째 프로토콜은 너랑 나는 이제부터 핑을 얼마간에 주고받아야 하고 그 안에 핑을 오지 않으면 너는 끊긴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던가 하는 일종의 설정을 주고받는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쪽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실제 전송된 페이로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메시지라는 문자만 전송했는데 40이라는 일종의 프로토콜 넘버와 메시지라는 이벤트 타입 등 독자적인 프로토콜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반면 오른쪽 웹소켓은 일단 연결하고 웹소켓 업그레이드 왔다 갔다 한 후에는 정말 메시지라는 데이터 딱 하나 보내고 끝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켓.io가 죄송합니다. 추가 오버헤드만 존재하고 장점은 없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소켓.io는 연결이 끊겼을 때 재연결을 지원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연결이 끊김을 감지하면 항상 재연결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연결이 끊긴 과정에서 유실되었을 수도 있는 내가 메시지 A를 보내다가 다 못 보내고 네트워크 단절 등으로 인해서 메시지를 못 보냈는데 다시 연결이 되면 그 메시지를 보내야 상태를 복구할 수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재전송 기능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웹소켓을 서버나 클라이언트 둘 중 하나가 지원하지 않아도 실시간 통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사실상 현존하는 모든 브라우저는 웹소켓을 지원하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아주 많은 서버 사이드 기술도 웹소켓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버 사이드 쪽 기술은 개발자 선택의 폭이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웹소켓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동영상이나 파일 스트리밍이라던가 동일한 하나의 도큐먼트를 여러 명의 유저가 동시 편집할 때 뭐 동기화 루틴 등을 지원합니다. 네, 물론 좋은 기능이지만 저희가 게임에서 통신에 필요한 건 게임 내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거지 스트리밍으로 지속적으로 흘려보내준다거나 뭐 유저 간의 문서의 동기화를 맞춰준다거나 하는 기능이 아니지요. 네, 그래서 소켓IO는 분명 독자적인 장점이 존재합니다만 게임에서 사용할 만큼 이 장점들이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게임에서 사용하기에는 별다른 장점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반면 작지만 오버헤드는 존재하고요. 네, 그래서 핑 구현할 때는 소켓IO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웹소켓을 사용해서 구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통신 장치는 서버가 중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통신은 웹소켓 프로토콜을 통해서 전달한다. 그리고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실제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는 제이슨을 이용해서 텍스트 기반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전달한다까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쪽 기술이 결정되었으니 다음에는 서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서버에서 어떤 기술 쓸 것인지만 결정하면 클리언트 쪽을 대위한 기술 결정에 대한 부분은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퐁에서 서버를 만들 때 선택할 기술에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 일단 웹소켓을 지원해야겠죠. 통신을 웹소켓을 이용해서 하기로 했으니. 그 외에는 뭐 일반적인 게임 서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빠를 것, 가벼울 것, 안정적일 것. 자, 그러면 웹소켓을 지원하는 서버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실상 브라우저가 저렇게 넓게 지원하는데 서버 쪽 기술이 웹소켓을 지원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사실상 웹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술들이 웹소켓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아까 핸드쉐이크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웹소켓이 그렇게 특이한 프로토콜이 아니기 때문에 웹 기술이 아니더라도 웹게임 기술이 아니더라도 웹소켓 통신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지원하는 웹 서버는 다음 세 개 아파치, IIS, 엔진엑스가 지원하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 개가 지원한다고 하면 이쪽도 현존하는 거의 모든 웹 서버가 웹소켓을 지원한다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웹 서버 외에 서버 개발용 프레임워크는 어떤 것들이 웹소켓을 지원하느냐, 뭐 스프링, PHP, 플라스크 등 웹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의미일 텐데요. 뭐 이쪽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웹 서버 기반 기술은 웹소켓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웹 서버 이외의 기술도 웹소켓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일단 저희 회사에서 만든 아이폰 엔진도 웹소켓을 이용한 통신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넷 쪽의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로 유명한 슈퍼소켓도 웹소켓을 이용해 통신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모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넓은 선택지 중 이번 퐁을 구현할 때 제가 선택한 쪽은 파이썬, 플라스크 소켓인데요.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구현 편의성이고요. 뭐 검증용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복잡한 로직보다는 빨리 만들 수 있고 코드가 간단한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크 소켓은 플라스크는 웹서버인데 플라스크 상에서 웹소켓을 일반 HTTP 페이로드를 처리하는 것과 유사하게 물론 기반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만 유사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서 이 역시 접근성 그리고 코드를 볼 때 간단하기 때문에 가독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정된 내역은 통신은 웹소켓으로, 그리고 메시지 전달은 서버를 통해서, 그리고 서버는 파이썬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작성한다까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브라우저 기술만 결정이 되면 실제 퐁에서 사용할 기술은 거의 다 결정이 되겠네요. 자, 퐁에서 HTML5로 게임을 만들 때 고민한 점과 왜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단점들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HTML을 비판하자면 HTML은 마크업 랭귀지이기 때문에 화면에 어떻게 표시될지 정확하게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 브라우저를 여러 종류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드롭다운 박스, 셀렉트 박스라고도 하나요. 이쪽은 아무리 설정을 바꿔도 크롬과 사파리에서 동일한 모양으로 보이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쪽은 그냥 UI가 아니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게임에서는 두 사용자가 보는 화면에서 보이는 요소들이 다르다. 이쪽은 게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지요. 그리고 HTML은 내가 원하는 요소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뭐 과거에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한 땀 한 땀
사용자가 손으로 배치하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네, 그리고 HTML 상에서는 두 개의 엘리먼트를 한 위치에 겹쳐서 표시하는 것도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정말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게임 만들 때 문제가 되는 쪽은 사운드 파일 플레이라던가 이런 쪽 멀티미디어 기능 지원이 정말 부족했고요. 네, 그리고 유니티 프로파일처럼 뭐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고 유저 쪽에서 저장해 두면 유저가 게임을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제공하지 않았다 등도 게임을 제작할 때 소소하지만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신규 표준 HTML5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대부분 해결이 됐습니다. 네, 우선 캔버스라는 엘리먼트가 추가됐고요. 이 캔버스는 브라우저가 그려주지 않고 유저 개발자가 직접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는 대로 표시되는 엘리먼트입니다. 정말 게임 화면을 여기다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mp3나 OGG 등의 파일을 플래시 등 기타 플러그인 도움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오디오라는 엘리먼트가 추가가 됐고요. 간단한 키밸류 데이터 정도는 브라우저 쪽에 저장할 수 있도록 로컬 스토리지라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고, 네, 그리고 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는 사실상 싱글 스레드인데요. 루프를 돌면서 예약되는 작업들을 가져오는 싱글 스레드 구조인데 이런 구조에서 좀 오래 걸리는 작업들, 뭐 메시지 정렬한다던가 데이터를 파싱한다던가 작업을 하면 브라우저 업데이트 속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작업들을 백그라운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워커라는 개념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HTML5로는 게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네, 그러나 현실이 생각처럼 그렇게 녹록하진 않더군요. 네, 여기서 왼쪽에 보시는 코드는 오른쪽이 약간의 그레디언트가 들어간 빨간색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 작성해야 되는 코드입니다. 네, 지금은 2017년입니다. 네, 저 코드를 보시고 과거의 향수, 윈도우즈 시절에 DC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셨던 분이나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앱을 그리셨던 분들은 향수를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냉정하게 봤을 때 2017년에 저걸로 게임을 만들 수 있느냐? 네, 사실 포옹은 간단한 게임이라 만들 수 있었습니다만 저도 저렇게 만들고 싶진 않더군요. 네, 하지만 다행히 HTML5로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되자, 네, 여러 엔진들이 게임 엔진들이 HTML5를 이용해서 게임 만들 수 있도록 엔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해 본 엔진은 가장 메이저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니티와 언리얼인데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공식 가이드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유니티 웹GL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긴 하지만 매뉴얼 페이지에 우리는 모바일 브라우저를 지원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메모리를 너무 많이 쓰거든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단한 게임을 데모 프로젝트 돌려봤더니 브라우저가 먹는 메모리가 2기가가 넘던데, 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사용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언리얼은 한술 더 떠서 공식 리니지에서 이거 우리 아직 실험 중이야, 인 익스페리멘털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쪽에 저도 익숙한 엔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써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언리얼 같은 경우는 HTML5로 빌드하면 언리얼 그 필수 라이브러리로 자바스크립트 한 100메가 정도 되는 파일이 나옵니다. 예, 참고로 지금 제가 완성한 폰 게임의 소스 총 크기가 이미지 파일 포함해서 4메가입니다. 정말 배보다 배꼽이 큰 작업을 하고 싶진 않아서 일단 유니티와 언리얼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모바일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모바일 브라우저 상에서 웹게임 만들 거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둘 다 아직은 사용하기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웹이라는 아키텍처가 워낙 접근성이 낮으니만큼 다행히 이런저런 엔진들이 많이 존재하더군요. 네, 그리고 그만큼 특징들도 다양했는데요. 3D 전용 엔진, 2D 전용 엔진, 우리는 UI를 그리기 편한 엔진 이런 정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 엔진들 중 폼 만드는 데 적절한 게임을 골라보면서, 네, 게임 엔진에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게임 엔진에 필요한 기능들 몇 가지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네, 우선 혹시 게임 엔진 중에 네트워크, 실시 동기화를 지원하는 엔진이 있느냐?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경우는 데디케이트 서버 등을 통해서 동기화를 지원하고 있지요. 네, 근데 이쪽은 아키텍처의 차이인지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는 엔진은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웹소켓이나 소켓 아이오를 써서 알아서 구현해라. 언리얼이나 유니티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예, 덕분에 앞에서 했던 고민이 헛수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유니티 에디터처럼 통합 개발 환경을 지원하는 엔진이 있느냐? 이쪽은 유료 엔진 중에서 유니티나 언리얼에 준하는 수준으로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엔진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작년에 모 개발사에서 처음 사용해봤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던 중국산 백로 엔진이라는 엔진이 있고, 예,
콘스트럭트라는 엔진이 있는데요. 예. 뭐 결과적으로 이것도 둘 다 이번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백로 엔진은 매뉴얼은 영문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네, 커뮤니티라던가 뭐 일종 기술 재료들이 중국어로 된 쪽이 많아서 제가 빨리 사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었고요. 콘스트럭터 같은 경우는 네, 무료 버전이 HTML5로 직접 결과물을 출력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예, 이번 프로젝트의 성격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둘 다 이번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통합 개발 환경에 지원되는 엔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퐁을 위해서 선택한 엔진은 페이저라는 엔진입니다. 네, 2D 게임 전용 엔진이고요. 네, 간단한 물리 엔진, 그리고 카메라 회전, 그리고 뭐 씬 관리 등 뭐 코코 스튜디오에서 가능한 기능들은 얼추 비슷하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정도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최근까지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문서화가 잘 되어 있고 커뮤니티도 활발해서 기술 자료 접근도 쉽다는 점에서 이쪽도 접근성의 측면에서 페이지를 이용해서 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퐁을 만들 때 사용할 기술 스틱이 다 결정되었습니다. 네,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 위에 동작하고 HTML5 위에 페이지 엔진으로 렌더링을 하고요. 통신은 웹소켓으로, 그리고 모델은 클라이언트 간의 메시지를 서버가 중계하는 형태로 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게임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로비, 그러니까 방 목록을 얻어온다든가 특정 상의 정보를 얻어온다든가 하는 쪽은 TCP 등을 이용해서 실시간 통신하는 쪽보다는 그냥 REST API를 하나 열고 웹을 통해서 가져오는 쪽이 더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을 고려해서 예, 브라우저상에 퐁을 만들더라도 방 입장까지는 HTTP를 통해서 통신하고 실제 방에 입장한 후부터 뭐 블록이나 볼의 위치 동기화 그런 쪽은 웹소켓을 이용해 통신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쪽은 뭐 로비 로그인하는 간단한 화면이고요. 이쪽은 보시다시피 뭐 그냥 폼이고 통신은 게임 서버와 HTTP를 통해서 통신합니다. 실제로 여기부터는 방에 입장한 지이기 때문에 이 뒤부터 이루어질 통신은 모두 웹소켓으로 이루어지고요. 예.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 블록의 위치가 실제로 움직일 때 반대쪽에 반영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쪽은 네, 연결이 끊겼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게임이 끝나면 진 쪽은 네, 이긴 쪽은 바로 퇴장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절 동작하는군요. 실제 로비론 모델에서 동작하는 식으로 네, 양쪽 간단하지만 매치메이킹 일어나고 방 입장했을 때 상대방 쪽 이벤트가 가고 자신의 게임에서 이런 이벤트가 상대에게 전달이 되며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이제 전달이 되고 그리고 상대가 연결이 끊겼을 경우 같은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에게 통보가 가는 쪽까지 뭐 멀티플레이 게임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은 다 완성이 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데모의 소스는 예, 저희 회사 GitHub 쪽에 올라가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정리하자면 네. 웹기스만으로 멀티플레이 게임을 가능합니다. 실제 플레이어 스위치로 동기화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HTML5를 이용하면 그리고 HTML5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엔진을 이용하면 거의 최근 다른 상용 플랫폼의 상용 게임에 준할 정도의 동적인 게임 제작도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 답을 찾고 싶었지만 하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요. 남은 문제는 보안입니다. 네, 브라우저의 구조상 모든 소스 파일은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암호화가 불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뭐 암호화는 불가능하더라도 난독화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공격을 늦추기 위해서 소스 코드 난독화를 고려해 보시고 네, 정말 중요한 로직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서버로 옮기시거나 최소한 서버에서 검증을 하시는 정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데모에서는 구현하지 못했지만 폰 같은 경우라면 네, 플레이어 블록이 이동해서 충돌했던 이벤트가 나왔을 때 이전 위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이동하지 않았나 그런 걸 검증해서 공격자를 걸러내는 네,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 공유 움직이는 걸 물리 엔진 이용해서 구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페이저 쪽에서. 네, 페이저에서는 아케이드 피직스라고 정말 단순한 형태의 물리 엔진을 지원하는데 그냥 그쪽을 사용했고요. 네, 물리 엔진이라고 하기도 제가 사용한 물리 엔진이라고 해도 좀 미묘한데 네, 들어온 각도 그대로 정말 방향만 바꿔서 반대쪽으로 반사하는 네, 그쪽 로직을 사용해서 공이 튕기는 형태만 구현한
해주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번에는 이게 좀 특별한 좀 컨셉으로 개발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개발 많이 안 해봐가지고 원래 게임 개발할 때 주로 어떤 엔진을 쓰고 여기 막 서버나 이런 것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이 없지 않나요? 어떤 플로우로 개발하는지 좀 사이클 같은 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게 개발자이기 때문에 기획 사이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신뢰가 될 것 같고, 예. 실제 게임 개발할 때 제가 고려하는 사이클은 네, 우선 당연히 처음에 게임 기획을 봐야 하고요. 뭐 게임 기획이 싱글 플레이 게임이라면 네트워크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 지금처럼 대전 게임을 만든다. 그리고 실제 최대 대전에 하는 인원은 2명이다라고 하면 이 동기화는 2명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통신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테고 뭐 이런 쪽으로 실제 기술을 구현할 때 어떤 기술을 사용할 거고 이 기술을 사용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다를 고려해서 가장 최적화된 기술을 찾는 쪽이 먼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술들을 어떻게 조립하면 우리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술 선정 과정이 들어간 후에 실제 로직 구현 및 설계에 들어가는 식으로 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시는 게 아까 나왔던 저기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 쓰셔서 개발하시는 건가요? 네. 최근 국내 쪽 게임 개발 쪽은 사실 모바일 게임이 대세고요. 네, 사실 모바일 게임 쪽 게임 엔진은 유니티, 언리얼 두 개가 양분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멋진 강연을 진행해 주신 민영기 테크니컬 섹터님 감사합니다.